얼핏 보면 한국의 예전 마을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난해 보이지만 친근감이 드는 마을 풍경입니다. 이 마을은 머나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 예카라는 지역에 있는 한국 마을입니다. 그런데 한국 마을이지만 한국인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이 한국 마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은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됩니다. 아프리카의 여느 나라처럼 유럽의 식민지로 고통받은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오랜 지배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셀라시아 황제는 굴하지 않고 저항운동을 계속하여 1941년 마침내 독립을 하고 원자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셀라시아 황제는 어느 날 머나먼 극동의 작은 나라에서 침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았을 당시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셀라시아 황제는 부당하게 침략받는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며 한국 파병을 결정합니다. 황제 직속 친위군인 강류부대를 포함해 6,037명이 아프리카 유일의 유엔군으로 참전한 에티오피아군은 235번의 전투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당했으나 포로는 한 명도 없을 만큼 용맹했습니다. 불의에 맞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황실의 명예를 걸고 목숨 걸고 이길 때까지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라는 하일레 셀라시아 황제의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군은 그 용맹으로 명성이 높았는데 자신들의 식사까지 나눠 한국의 전쟁고아들을 돌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참전용사들에게 황제는 그 혁혁한 공을 치하하며 예카 지역의 땅을 하사했고, 바로 그곳에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마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는 황제를 몰아내고 군부가 정권을 잡은 후 공산화되면서 북한과 동맹을 맺고, 참전용사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총을 쏜 민족의 반역자라며 재산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1991년 공산정권은 붕괴되었지만 참전용사들은 물론 가족과 자식들에게까지 가난이 대물림되었고 현재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역시 대기근과 여러 이유로 2019년 1인당 GDP 953달러로 세계 186개국 중 161위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조차 최근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따른 후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결과이니 그동안의 어려움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살, 20살 꽃다운 나이에 참전했던 어린 병사들도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은 139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한국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당장 총을 들고 한국으로 달려가겠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생존해 계신 참전용사나 유가족들 중 무려 1571세대가 수입이 거의 없어 생계가 막연하고, 나머지 세대는 월 수입이 50달러 정도로 최저 생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 어려움으로 가난한 나라인 에티오피아는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올해 4월 25일 예정이었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과 추념식도 2달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전용사들의 모국인 에티오피아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돌아올 수 없어 낭패에 빠진 한국인들을 다른 나라까지 설득해서 폐쇄된 공항을 개방하고 전세기 편으로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게는 고마운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사멘터리는 이런 내용의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의 훈훈한 댓글들을 보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원을 결심했는데, 마침 지난번 독도운동화에 대한 영상 이후 연락을 주신 라카이 코리아도 에티오피아의 사연을 잘 알고 있다고 하여 좀 더 의미 있는 도움을 줄 방법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In this project, I wanna talking about the war, about Korea and Ethiopia war. We have to make this project together. So very simple design. 그 결과 라카이 코리아는 패션 전문 기업답게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현재 생존해 계시는 139분만을 위한 특별한 모자와 조끼를 제작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모자에는 두 국가의 국기와 6.25 70주년을 상징하는 문구를 넣었으며, 조끼는 한복조끼를 바탕으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의 훈장을 형상화한 펜던트로 포인트를 주고, 뒷면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에티오피아어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에티오피아 제국의 군인들에게 라는 한국어가 들어가 에티오피아의 참전용사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이 되기 위해 139분의 성함을 모자와 조끼마다 각인해 전달할 것이고, 따로 판매 없이 오로지 참전용사분들만을 위한 제품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패션 기업에서 국경일마다 이벤트와 기념 상품들을 출시하곤 하지만 한편으로는 판매고를 높이려는 전략이 아니라는 시선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카이 코리아는 판매를 위해서가 아닌 한국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분들께 한국인들은 당신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어려운 에티오피아 한국 마을을 위해서 라카이 코리아와 시사멘터리는 작지만 마스크 1000개와 손소독제 300개를 완성될 조끼, 모자와 함께 에티오피아 참정용사 후원회에 전달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알리며 일본의 불매운동을 당하기도 하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의 잔인한 인체실험 부대의 진실을 일본과 세계에 알리기에 힘썼습니다. 근래에는 일본에 빼앗길지도 모르는 제7광구에 대해 관심을 갖자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사멘터리는 라카이 코리아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많은 기업들과 대한민국의 좋은 소식들도 꾸준히 전달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도쿄올림픽 계약 조건이 BS 아사히의 특종으로 밝혀진 2일에는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계약한 아베 정부는 무슨 생각인가 라는 거죠. 일본인들은 완전히 허탈해하면서 인터넷에 아주 흥분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도쿄올림픽 경기 운영 지침안이라는 것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특종으로 다시 밝혀진 경기 운영 지침안을 보면 도쿄올림픽은 애초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재가 없어서 도쿄올림픽이 개최가 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사히 신문에서 특종으로 보도한 경기 운영 지침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에 태풍이 직격하고 지자체에서 피난 공고 등의 지시가 나오는 경계 레벨 4 이상이 되는 경우 해상 경기는 착륙 예정 3일 전, 야외 경기는 2일 전, 실내 경기는 전날에 대회조직위원회는 중지를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수도권에 태풍이 예상되면서 노인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하는 경계 레벨 3 이하가 예상되는 경우 각각의 경기 대회에서 일일이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 도쿄 구내에서 지진이 진도 5 이상, 도쿄 구 외에서 진도 6 이상이면 대회조직위원회는 즉시 위기관리팀을 출범해야 하고 발생 후 30분 시점에서의 피해 상황을 모으고 각각의 대회 경기에 대응을 지시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네 번째, 도쿄 구내에서 지진이 진도 6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당일 경기는 즉각 중지해야 하고 발생 1시간 반 이후에 위기관리팀과 상담을 해서 각 대회 경기마다 재개 또는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섯 번째, 도쿄 구내에서 지진이 진도 4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대회장에서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기 운영 지침안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안전 규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7월부터 9월까지는 태풍과 지진이 쉬지 않고 발생하는 자연재해 발생 국가입니다. 일본은 해가 거듭될수록 자연재해는 더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기 운영 지침안이라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는 애초부터 개최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규정은 지난해 9월에 도쿄에서 열렸던 세계 럭비 월드컵 대회에서 이미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태풍 19호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는 3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출전 국가들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비정상적으로 순위를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일본 육상경기연맹은 도쿄올림픽 마지막 날에 예정된 남자 마라톤은 태풍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긴급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도쿄와 카나가와 야마나시, 시즈오카의 1도 3연을 지나는 자전거 레이스는 일본 국도 413호를 지나게 되는데 이 역시 폭우로 통행 금지가 되어서 대회가 취소될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답니다. 이미 자연재해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태풍이나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경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경기의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회 중단에 관해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었는데 골프 등은 홀수를 줄인다든지를 할 수가 있지만 다른 경기는 실내로 모두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경기를 중단하는 것이 기본 규정이라고 합니다. 또 문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에는 대회 기간은 16일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기는 취소될 수밖에 없고 즉시 편법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미 마라톤과 경보를 도쿄에서 삿포로로 옮기는 과정에서 IOC의 일방적인 결정에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충격적인 무기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과 IOC 간에 체결되는 개최 도시와의 계약이 문제였는데 서문에 IOC는 올림픽 대회의 최종 권위를 가지며 올림픽은 IOC의 독점적인 권리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베 정부는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도쿄올림픽 경기는 중단한다 라는 것을 약속한 거죠. 7월부터 9월까지 일본에서의 자연재해는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데 도대체 아베는 무슨 생각으로 도쿄올림픽을 유치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일부 일본인들이 화를 내는 것은 패럴림픽은 애초부터 경기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베 정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이 폐막하고부터 진행이 되는 패럴림픽은 그 기간 동안 자연재해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는 특정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보니 아베가 왜 도쿄올림픽을 밀어붙였는지 섬뜩하기도 합니다. 7천만 엔으로 알뜰 올림픽이니 부흥 올림픽이니 극복 올림픽이니 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난 지금 돌아보면 아베는 정말 일본을 망하게 하려는 엑스맨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